travel for a year.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물리학과의 배준호입니다. Off of my Minutes are riches of clock when I'm coming on. Profit is labor. 요즘 양자 컴퓨터 또는 양자 컴퓨팅 관련 기술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양자 컴퓨터란 무엇일까요? 양자 컴퓨터는 어떤 원리로 동작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자리를 빌어서 양자 컴퓨터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자 컴퓨터란 무엇일까요? 양자 컴퓨터는 양자역학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이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기존 물리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과학이론이고, 현재까지 인간이 만든 과학이론 중에서 가장 정확한 과학이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기존 컴퓨터의 정보 처리의 기초 단위는 바로 아시다시피 비트입니다. 비트는 0과 1로 이루어져 있는 정보 처리의 기초 단위죠. 이와 유사하게 양자 컴퓨터도 정보 처리의 기초 단위가 있습니다. 이를 큐빗 또는 큐비트 또는 양자 비트로 부르고 있습니다. 큐빗은 현재 컴퓨터의 비트와 달리 중첩과 얽힘이라는 근본적으로 다른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자역학에서 기인하는 필연적인 특성들입니다. 먼저 얽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개의 구로 표현된 두 개의 큐빗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큐빗들은 만약 얽혀 있는 상태가 되면 다른 한 큐빗의 양자 상태가 다른 상태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이 두 개의 큐빗이 얽혀 있는 것처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일러서 얽힘, 양자 큐빗의 얽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큐빗의 얽힘 현상을 이용해서 일어나는 양자 통신 기술 중에 하나인 초고밀도 코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고밀도 코딩은 1990년대에 양자 컴퓨팅의 얽힘 현상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압축해서 보낼 수 있는 기술로 개발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개의 비트를 가지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팅 기술로는 이 두 개의 비트의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 두 개의 비트를 다 보내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그런데 이 양자 컴퓨팅의 초고밀도 코딩 기술을 이용하면 두 개의 비트가 아닌 한 개의 큐빗만 전송하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모두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정보를 압축해서 두 배로 압축해서 큐빗에다가 정보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초고밀도 코딩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네, 이 초고밀도 코딩은 아주 놀랍고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양자 컴퓨팅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이고, 고전적인 통신 기술에서는 유사한 것이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 초고밀도 코딩을 이용해서 두 명이 서로 통신하는 경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례상 이 두 사람을 앨리스하고 밥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와 밥이 두 개의 큐빗을 가지고 초고밀도 코딩으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이 두 개의 큐빗을 사전 준비 작업으로 얽혀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얽혀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소자 또는 스위치에 해당되는 것들이 바로 양자 게이트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이 점과 십자가처럼 생긴 기호로 표현되는 게이트와 또 H라고 표현된 두 개의 게이트를 사용하면 두 큐빗을 최대로 얽혀 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큐빗을 얽혀 있는 상태로 만든 다음에 이제 앨리스하고 밥이 두 개의 큐빗을 나눠 갖습니다. 앨리스는 한 개의 큐빗, 밥이 나머지 큐빗을 갖고 있게 됩니다. 이제 두 사람이 통신을 할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되었는데요.
좀 더 극적인 상황을 우리가 연출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리적으로는 초고밀도 코딩은 또 이제 큐빗의 얽힘은 우주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큐빗들이라고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양자 통신, 양자 컴퓨팅의 놀라운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개의 큐빗을 갖고 있는, 각각 두 개의 큐빗을 갖고 있는 앨리스와 밥이 이제 멀리 떨어지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밥은 지구에 남아있고 앨리스가 자기의 큐빗을 가지고 이제 화성으로 우주선을 타고 멀리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화성에 있는 앨리스가 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졌습니다. 고전적인 통신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비트가 동시에 있어야 되고 동시에 전송이 돼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되겠죠. 근데 양자 통신 초고밀도 코딩의 경우에는 앨리스가 자기가 갖고 있는 큐빗 한 개만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다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맨 먼저 앨리스는 자기가 보내려고 하는 메시지를 좀 정해야 되겠죠.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개의 비트이기 때문에 보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모두 네 가지, 00, 01, 10, 11이라고 하는 네 가지 경우입니다. 만약 앨리스가 밥에게 00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졌다고 해봅시다. 자, 이 경우는 자신이 갖고 있는 큐빗에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고 그 큐빗을 그냥 우주선에 태워서 밥에게 보냅니다. 다른 경우, 만약 앨리스가 01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고 해봅시다. 자, 이런 경우에는 앨리스는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X라고 표현된 게이트에 자신의 큐빗을 통과시켜서 변화를 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앨리스가 화성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큐빗에 어떤 작용을 하면 순간 마법과 같이 밥이 갖고 있는 큐빗도 반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개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 반응은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이 또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경우로 이제 10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졌다고 해봅시다. 자,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게이트인 Z라고 표현된 요 게이트에다가 자신의 큐빗을 통과시켜서 다음에 똑같이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구에 보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앨리스가 11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고 했을 때는 두 개의 게이트를 연달아서 작용시켜서 그 큐빗을 지구에 있는 밥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밥은 우주선을 타고 온 앨리스의 큐빗을 가지고 자신의 큐빗과 합쳐가지고 이제 얽힘을 만들었던 양자 회로와 역순인 게이트를 연달아 작용시켜가지고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는지 100%의 확률로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놀라운 점은 이 두 개의 비트 또는 큐빗을 가지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앨리스가 한 개의 큐빗만 가지고 통신을 했다는 점입니다. 또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개의 큐빗이 얽혀 있고 한 개의 큐빗에 앨리스가 자신의 큐빗에 대해서 어떤 게이트 작용을 하게 되면 밥이 갖고 있는 큐빗도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통신이, 이 얽힘이 일어나는 현상은 두 큐빗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론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초고밀도 코딩에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정보의 보안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 세계에서 양자 통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앨리스가 한 개의 큐빗을 전송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해커가 앨리스의 큐빗을 탈취한다고 해도 전체 큐빗을 다 갖지 않는 이상은 앨리스가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양자 통신, 초고밀도 통신은 보안성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ot time on me. 네, 이제까지 양자 컴퓨팅의 기본 원리를 간단하게나마 알아보았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지금까지의 컴퓨팅 또는 통신 기술을 혁신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술의 발전을 지켜보는 일은 아주 멋진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놀라운 기술에 관심을 갖고 그 기술 발전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pirituality.